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하여간 남자나 여자나 너무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사회초년생이나 20대 초반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자 언니 친구들과 떼져 다닌다는 것은 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왕성하게 이럴 나이에 친구와 떼져서 놀러 다니고 어울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일할 필요가 없어서 농땡이를 쳐가며 시간을 때우느라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건 비정상이죠. 그건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떼져서 몰려다니면 꼭 사고가 나게 마련이고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혼자서는 꿈도 못 꿔보는 일조차도 여럿이 함께 있으면 이상한 군중심리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법인데 그게 꼭 평소에 해보지도 않던 일탈로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건 아니면 일찍 성공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건 간에 돈이 많아서 친구가 주변에 들끓어서건 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무게를 주체를 하기 힘들어서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 저 친구를 만나서 쓰잘데기 없는 잡담이나 농담 까먹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공함과 재미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따분함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가게 되니까 그렇게 의미 없이 만나는 친구들과 일탈일삼으며 짜릿함을 맛보는 거겠죠. 그런 인간들은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들어간 돈이나 시간만큼 그 친구들과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돈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나가 떨어지는 친구도 아닌 친구들인 거죠. 그런 종족들은 필히 마약에 손을 댈 것이고 활락을 쫓아다니다가 여자애들한테도 몹쓸 짓을 마다하지 않을 거네요. 제 의견에 반박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많은 것이 꼭 인간관계를 잘해센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사는 이도 있던데 그건 자신이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 남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남편이었지만 생략하고 그냥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남편은 돈이 많아서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친구 패거리들이 돈 좀 꽤나 잘 써대는 질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원래가 돈 좀 있다는 것들이 돈 좀 잘 뿌리고 다니면 그 맛에 붙어먹는 골빈 애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제 남편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친구 자랑질을 얼마나 해대길래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이래봬도 내 친구들 중소기업의 회장 아들이 둘이나 있어. 걔네들이 우리 술값은 다 책임을 진다니까. 하여간 씀씀이가 달라. 걔네들 하는 거 보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 친구들이 달라붙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저 자기가 인간관계를 잘한 탓이라며 그것도 능력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곤 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쫄다고 노르신 한 주제 말입니다. 남편은 반듯한 직장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서 회사 사람의 소개로 만났어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아 보이고 개그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잘생겼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성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이 한 몫을 한 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성격상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1년을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스페인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 비행기라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회사를 다니랴 결혼식 준비를 하랴 이래저래 몇 달 동안 지친 몸이 호텔에 도착을 하자마자 천근만근이어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살짝살짝 들려오는 남편의 힉거리는 소리에도 꿈인 줄 알고 잠에 취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깊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얼굴이 가렵고 꿉꿉했어요. 분명히 화장을 지우고 자긴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꼼꼼히 세안을 하지 않은 탓일까 싶어서 얼굴을 긁으면서 욕실로 들어선 순간 귀신을 본 줄 알았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과 팔 그리고 다리에도 발바닥에도 온통 붉은색 낙서투성이었습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처럼 얼굴 전체에 흰색 붓탕질 위에다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찢어진 입을 그리고 거기에다 시커먼 눈썹 연필로 꿰맨 자국도 똑같이 칠을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열받은 제가 침대에 대자로 퍼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어퍼컷을 날리려고 했는데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는 휴대폰이 자꾸 신호음이 뜨길래 제가 열어봤어요. 남편 친구들의 단톡방이었는데요. 야, 뭐해? 벌써 자는 거야? 미션은 완수를 해야지. 싱겁게 얼굴에 그림만 그리고 말 거야? 왜 중계를 하다가 말어? 네 마누라가 처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어쩜 첫날 밤인데 신부가 저렇게 입 벌고 자냐? 이야, 코도 골고 자는 거 아니냐? 킥킥킥, 진짜 웃기다. 얼굴에 그림을 그린데도 세상 모르고 자는데 정말 재밌다. 크크크, 이거 동영상 찍어서 우리가 본 거 달면 개들 조뽕하겠다. 야 임마, 안 들키게 하는 게 미션이니까 잘해라. 비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세상 아무도 모르게 퍼질러 자는 동안에 내 얼굴에 그 짓을 해놓고서 실시간으로 친구들에게 중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미친 새끼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차분히 그 단톡방에 오고 간 것들을 보니까 가관도 그런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 4개에 져서 그 벌로 신혼 첫날 밤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였더라고요. 완전히 또라이들이었어요. 어떤 자식은 여친이 아닌 다른 여자랑 바람핀 영상도 찍어서 올렸고 또 어떤 자식은 유부남인 주제에 이혼하고 다시 살고 싶은 여자라며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또 어떤 자식은 어디 룸카페에 싱싱한 애가 한 명이 들어왔다며 그 사진도 찍어서 올렸고 또 돈이 많다던 망나니는 자기 아버지 별장에 가서 며칠 동안 날 잡아서 놀자며 아가씨들 사진 올리면서 하나씩 골라 잡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이런 미친 것들은 말로만 들었지 진짜로 이럴 줄 몰랐어요. 야, 주식아, 자냐? 그래서 제가 톡을 달았습니다. 니들은 뒤졌어. 뭐가 뒤져 임마. 니들 마누라 그리고 여친 그리고 니들 회사 있는 게시판에 싹 다 올려볼 거야. 아, 그리고 돈줄 새끼 2마리 잘근잘근 씹어줄게. 영창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힝당당거리나 두고 볼 테다. 뭐야 너? 뭐긴 뭐야. 니들 저승사자지. 너 춘식이 아니냐? 혹시 재수씨? 아이 씨발새끼 들키지 말라고 했는데. 재수씨 진정해요. 통화합시다. 말로 해요. 남편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행히도 벨소리가 안 나게 해서 잠든 남편이 깨지 않았어요. 제가 잠든 남편 옆에서 밤새 뭘 했겠어요? 남편 친구들 와이프한테 여자친구한테 싹 다 거기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이며 단톡방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다 뿌렸어요. 그중에는 부잣집 딸과 상견례를 앞둔 친구도 있었는데요. 상대 여친에게도 보내버렸으니 그런 쓰레기랑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각자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다 미리 작성해둔 글과 동영상을 붙여넣기를 하느라 신혼 첫날 밤 새벽을 새하얗게 치서웠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코까지 골면서 잘 자더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신부님께 친절하게 전송했습니다. 물론 남편 회사 게시판에도 대문짝만하게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후 날이 밝을 때까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징할 것인가 하고 꼴똘히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핸드폰이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남편의 단톡방에 폭탄이 터진 것처럼 쌩 난리가 났어요. 춘식 이 새끼야. 그걸 우리 마누라한테 보내면 어떡해? 아니야. 춘식 이 새끼가 재수씨한테 들켰어. 재수씨가 보낸 것 같다니까. 그렇게 지옥문이 열리는 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게 잠이 든 남편을 보다 못해 깨웠어요. 왜 깨우고 그래? 성질부터 내길래 제가 대급박을 한 대 줘박았습니다. 왜 그래 미쳤어? 그래 난 미쳤다. 어쩔래? 뭐? 당신 왜 그래? 아 그리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나한테 있다 이 미친놈아. 왜 남의 핸드폰을 갖고 있어? 이리 내놔. 이거 경찰서에 넘길 거야. 증거품이니까. 뭐? 경찰서에 넘겨? 너 말하는 꼬락서니까 왜 그냐? 너 내가 자는 사이 내 얼굴이랑 내 몸에 별지를 다 해놓고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 했더라. 어? 아니야 안 그랬어. 큰일 날 소리 하네. 너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내가 네 거지 같은 친구들까지 다 엮어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네가 나를 아주 시금털털이 본 탓이니까 넌 이제 뒤졌어.
그 말에 남편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제 다리를 붙들고 비열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오해야, 오해. 내가 장난삼아서 자기 얼굴에 낙서를 한 것뿐인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우리 신혼이잖아. 장난이었어. 화 풀어. 남편의 휴대폰과 내 휴대폰이 불이 난 것을 보더니 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어머니는 너 같은 것을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겠지? 너는 이제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 인정하지? 왜 그래? 장난 한번 친 걸 가지고 무슨 파혼이야? 그러니? 그래, 장난인지 아닌지는 경찰서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거니까 냅두고 난 대충은 안 넘어간다. 알았냐? 그래도 기고만장하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웃기지 말어. 내 휴대폰이나 내놔. 전화 온 것 같은데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그럼 전화 받아봐라. 전화가 수백 통이 왔네. 뭔 일이야? 아, 무슨 일이야? 뭐? 나 안 그랬어. 뭐? 진짜야? 잠깐, 알았어.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지적거리더니 저에게 눈을 프라리며 큰 소리를 쳐댔어요. 당신이 그랬어? 그래, 내가 싹 다 보내버렸다. 이제 정신이 바로 드냐? 너 미쳤어? 그걸 보내면 어떡해? 네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왜? 그 새끼도 또 공범인데 내가 그냥 말 줄 알았냐? 공범? 말이면 다야. 설마 증거도 다 있는데 아니라고 할 참이니? 넌 이제 쫄딱 망했어. 차라리 할복하고 뒤지는 게 더 나을 거야. 우리 파혼의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니까 내가 줬던 거 다 합해서 돈으로 배로 돌려주고 내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돈 마련해놔라. 그만하려고 깨운 거야. 이 병신 자스가. 경찰 조서나 잘 받아라.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더 황당해 하더라고요. 너 너무한 것 아니냐? 내가 조금 장난친 걸 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어떡하자는 거야? 아이고, 네가 조금 장난쳤어? 그럼 그동안에 다른 여자한테는 얼마나 크게 장난을 쳐버렸냐? 내가 네 정신개조 좀 제대로 하게 해줄게. 너 잘해야 할 거야. 남편과 제 휴대폰이 코너에 몰린 남편 친구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받지는 않았는데요.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고 악소리를 내며 미쳐 날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파혼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식 때 오신 모든 하객분들께 네가 찍은 거 다 퍼뜨릴 테니까 알아서 해. 뭐? 그건 미친 짓이야. 네가 찍은 거야. 네 친구들한테 뿌린 거라고.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미 1차적으로 네 부모님과 경찰인 우리 사촌 오빠한테 보냈으니까 뒤처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알았냐? 나 그럼 간다. 라고 하며 남편이 울부짖음을 뒤로 한 채 나와버렸어요. 바로 그날 오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제발 그 동영상만은 지인들한테 뿌리지 말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는 누가 못하나요?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어요. 제가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제정신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때문에 전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징벌적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속아서 결혼식까지 하면서 들어간 시간이며 돈과 내 정신적 피로도까지 다 보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며 더 이상 끽소리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더라고요. 뭐 그 정도에서 간단히 끝날 줄 알았을까요? 경찰인 사촌 오빠 말에 의하면 남편과 그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은 줄줄이 엮여져서 압수수색을 각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미친 것이 음료에 약을 타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촬영 삼아 올렸더라고요. 모두 다 영창을 가야죠.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